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성정장을 12번째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원문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이 성정장 역시, 명나라 정도의 적천수 원본이 경도가 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원문이 나온 거 보면, 이미 양인국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관격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면 순수하게 억부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인이 아주 적천수 자평진전에서는 아주 흉격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성질 역시 또 아주 간간하다고 그래요. 양인격을 가진 사람, 또 상관격을 가진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탁한즉 강맹하다고 그래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정이 나오는 거죠. 이 성정장이에요. 오늘이 12번째 강의인데 거의 끝나가요. 아마 이 양인국은 앞으로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러면 14강이면 이제 성정장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가 양인국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가 상관격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가 용신다자고요. 네 번째가 시지고자예요. 그러나 지금 사례명절을 자세히 보면 모두 9개인가 그래요. 9개인가 그런데 9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9개 중에서 사례명절로 나온 것은 자세히 보니까 양인국이 4개가 되고요. 그리고 상관격이 나머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상관격이 5개예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상관격이 넷, 그리고 양인격이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예, 양인이 더 많고요. 예, 상관격이 4개. 가 되니까 오늘 좀 제가 저 잘난 척 하면서 명리 학사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명리학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가 제가 이 난에서 이 성정장에서 쭉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사례명절은 2개만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7개가 남을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날 3개 하고요. 마지막 날 4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인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함부로 할 영자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위세가 있다랄 때,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약한즉 파사, 오히려 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양인국에서도. 양인국에서 이제 쭉 임철조 선생님도 설명을 하시는데, 양인격이라 해서 무조건 강하지를 않아요. 예, 약할 때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실 거예요. 임철조 선생님께서. 상관격이라는 것은 청한즉 겸손하고 활악하다라고 해요. 탁한즉 성질이 강간하고 용맹스럽다. 헛되기만 하죠. 그래서 호랭이 잡으러 갔다가 호랭이한테 물려 죽은 그 젊은 친구도 상관격이에요. 그래서 호랭이 잡으러 가다가 잡으러 간다고 형수 말도 안 듣고 호랭이 잡으러 가다가 물려 죽었어요. 용신다자는 없어요. 그런데 성정이 불상, 한결같지 않다. 시지고자, 이것도 없어요. 시지가 메말랐다는 건데 호두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얘네들은 호랑이 머리에 뱀꼬리다라고 하죠. 이 각주 처리한 거는 아마 적천수 집요에선 다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마주 이거예요. 집요인데 이게 누가 지었냐 하면은 진수함 선생이 지었어요. 명리학원과 적천수 집요를 지으셨는데, 이 적천수 집요에 아마 이렇게 돼 있어. 시지고자 호두삼이 대신에 시격 탁자라고, 직격 탁자라고 그랬어요. 지지의 격이 탁한 자는
자기 다체.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적천수 천미, 징의, 그리고 이거 적천수 집요까지 해서 진수함 선생이 지은 거요. 그래서 적천수 집요에 나와 있는 게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원문, 원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주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천미에서 언급하는 시지는 이해가 되는데 집요에서 직격이란 용어의 명리학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제가 각기 처리를 했죠. 예. 예, 이건 유시주입니다. 예, 유시주는 제가 곧 붙인 거예요. 유백원 주라고요. 자, 임시주 보겠습니다. 임시왈에서 양인국에서는 왕한즉 마음이 놓고 지지가 뜻이 오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붙은즉 세를 믿고서 함부로 할 영자거든요. 영위라고 해서 위협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약즉 약한즉 다의 많은 의심을 하면서 파사 이를 두려워하죠. 합즉 교정 정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립이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약 병일주가 이 오에 있으면 양인인데 간투에 정화가 또 투출하면 로인이라고 한다. 지회에서 인술국을 인술이 되면 봉 묘생을 만난다든지 간투의 갑을 이건 보세요. 뭐죠? 갑을 일에 묘월이 태어났다라면 이건 양걸럭이 이건 걸럭격 얘기하는 거죠. 양인격이 얘기하는 거죠. 양인격. 그리고 이건 은걸럭이에요. 은걸럭. 혹, 봉, 병조, 병화의 도움을 받으면 개위 왕이 되는데 지봉에서 지지에서 자수를 만나 충혈당하면 오화가 그렇지 않으면 해와 신이 있어서 제압을 받으면 득 축진으로서 설이 된다든지 하고 간투로서 임계가 극을 한다든지 하면 또 봉 기토가 설이 된다면 개위 약이다.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예요. 양인격도 약할 때가 있다. 그래서 지지에서 미를 얻어서 합하거나 살을 만나서 도움을 받거나 하면 즉 중화가 된다. 이런 때 약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상관격은 일단 격용신에서는 그러면 양인격은 우선 첫 번째 격국론에서는 뭘 먼저 쓰냐? 우선 강하다는 걸 전제 조건 하에 편관을 써요. 칠사를 쓰게 되죠. 칠사를 상신으로 쓰고요. 이 상관격은 상관이 강하다라는 걸 전제하에 폐인을 하죠. 찰패자요. 이렇게 쓰나요? 오래간만에 써서 또 이것도 이렇게 쓰나요? 폐인, 인성을 폐한다 그러죠. 찰패자. 우선 첫 번째 상신은 폐인이고요. 상관격에선. 그래서 상관격의 폐인 먼저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근데 진과 가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적천수 징의하고 조금씩 징의하고 좀 차이가 나서 좀 제가 설명드리기에 좀 곤란합니다. 상관격에선 반드시 나눠야 된다. 진과 가를 나누는데 진자라는 신약하면서 인수가 있으면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관 폐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불연재위, 재성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청하다는 거. 재성을 왜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일주가 약하니까. 상관생재하면 일주의 기운이 더 빠지죠. 그런데다 인수가 있는데 재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을 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튼 재성은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자는 뭐냐? 신앙하면서 유죄예요. 맞아요. 이거는 신앙하니까 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관생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불연, 인수 만날 필요 없어요. 왜? 신앙하니까요. 그래서 또 진자 원령이 상관이면서 혹 지지로는 상관국을 이루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간으로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각주가 있는 거 보니까 천미와 좀 차이가 난다고 제가 지금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184번은 상관수분 증가해서 이 신약 유인해서 불연제위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자가 빠졌어요. 예, 진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진자 신약 유인 해야 되는데 진자가 빠졌다라는 걸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185번은 진자 원령상관 혹 지회상국 우툭 천간자 시야라라고 했죠. 185번. 근데 여기 보세요. 혹 지회상관이라고 그랬는데 지무상국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저건 오히려 이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상관국을 이루지 않고 진자는 상관국을 이루면 복잡하죠. 그런데다 또 천간으로 투출했다 라고 하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국을 이루지 말고 상관격인데 그냥 천간으로 투출만 하나 했다 라고 하면 진짜예요. 가자는 만국이 비겁이에요. 그런데 관성이 없어요. 그 제할 만한 관성이 없어요. 비록 관성이 있다 해도 기력이 없어요. 그 대적할 만한 것이 주중에 물론 식신상관이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고 모두가 아름답다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록 역시 아름답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요게 또 무제역미라고 해야 돼요. 이 소리는 또 뭐예요? 징의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재성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재성이 없다 해도 역시 아름답다라고 해야 돼요. 예, 뭔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요 뜻이 어떤 때는 징의가 맞고 어떤 때는 천미가 맞고라고 해서 요 두 개는 징의가 맞고요. 요 하나는 요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징의를 찾아봐요. 예, 징의를 찾아봤는데 역시 재성, 요 재자가 비록 재성이 없다 해도 역시 아름답다라고 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재성은 없어도요. 예, 예, 되는 거예요. 단지 마땅치 않다. 뭐죠? 인수를 보면 마땅치 않다. 그 이유는 뭐냐? 인수를 만나면 상관이 파해져서 흉하게 되니, 무릇 상관격에서 청하면은 그것을 용신을 얻어서, 청하면서 용신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쭉 말한 걸. 예, 그랬을 때는 위인, 사람들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상관격에 정인을 얻는다든지 하면 참 좋은 격이에요. 예, 일주가 약하면서, 약간 약해야 돼요. 그래야 인수가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인수가 일주를 도와주면서 상관을 극해요. 그러니까 양수격장이죠. 그래서 참 좋은 위인이 공손하고 예의가 있다. 그리고 활악하고 중절맞다. 사람의 재주가 탁월하다. 학문이 역시 연심, 연못과 같이 깊다라고 하잖아. 이렇게 상관격도 격만 딱 어울려서 맞게 되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양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조절만 잘하면 돼요. 편관으로서 그걸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이와 반대되면 오만하고 다교, 아주 많은 교만함이 있어요. 또 강간하고 무례하고요. 또 강압적이면서도 약한 사람을 속여요. 약한 것을 속이죠. 세를 떠받치고 이익을 쫓아가면서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용신다자라고 했는데 용신이 많다라는 것은 저는 용신이 뭐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용신다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례명절 없어요. 요 뻗칠 긍자예요. 항상 쭉 이렇게 뻗쳐간다는 뜻이죠. 쭉 뻗쳐나가는 한 마음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적다. 다 천변지심, 변천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천변지심, 변하는 마음이 많고, 시지고자, 이것도 없어요. 사실은. 시지가 메마른 자라고 해서, 여우같이 의심이 많고, 결정이 적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부지런한 것 같지만 끝내는 나태하다. 여름나무가 술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만나야죠. 메말랐으니까. 좋으나 뭐나. 그럴 땐 반드시 금을 먼저 찾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수의 수원이 되니까. 그리고 겨울금 하면 활을 찾아라. 무조건 겨울금엔 조를 찾는 거예요. 이거 어니까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거죠. 비록 반드시 일지가 왕하면서 목이 있어야 된다. 즉
목이 있으면 유념하다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또 이상하다. 목 유념. 불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187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징해에는 동금지 우화에서 비록 신앙하면 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즉 화유염, 불이 타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목이 유염한 것보다는 확실히 화유염이 낫죠. 부기무의 부하고 귀함을 의심할 바가 없다. 반드시 된다. 부귀함이. 만약 하수가 무금을 하든지 동화가 무목을 한다라고 하면 청고지상이 되니 명리가 개허, 명화와 이익이 모두 헛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명조 2개만 하는데 다음 강의 때 3개 할 때는 제가 논문을 요 밑에 써놨거든요. 그거를 다음 강의 때는 읽고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사의 유래라고 할 수 있어요. 427번이에요. 이게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양인격 2개, 금 양인격 하나, 수 양인격 하나. 그래서 양인격이 4개. 그리고 상관격은 첫 번째는 상관격이 아닌데 상관격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5번째죠. 5번째. 6번째, 7, 8 아니죠. 모두 9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그래서 첫 번째는 상관격이 아닌데 상관격으로 하셨고요. 나머지는 하나, 둘, 셋은 다 상관격이에요. 목화상관격, 금수상관격, 이게 2개. 목화상관격 하나. 사실은 이거 목화상관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월의 간목일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화가 있어서 사실은 실제로는 을미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곡격으로는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로 잡은 것 같아요. 그건 뭐 나중에 따지면 될 것이고요. 자, 양인격을 한번 봅시다. 이건 어차피 강화되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죠. 왜? 인호화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인격에서 강하니까 여기 지금 편관을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운만 받쳐주면 이건 아주 제일 좋은 격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철조 선생도 역시 아니죠. 적천수 천미도 적천수론도 이렇게 양인격이나 아주 위험한 격은 많이 써요. 칠살격. 그러니까 오히려 격국론에서 좋다라는 사길신은 취급을 안 하는데 이 적천수에서도 사흉신만큼은 취급을 하더라 얘기해요. 오히려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격만 잡히면 아니죠. 상신만 잡히면 격용신은 있고 격상신만 잡히면 이게 상신이거든요. 상신만 잡히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병인, 갑오, 병신, 임진이에요. 자, 병화생호 5월에요. 그러면 양인국이 봉인신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신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 아마 밑으로 내리면 그래서 생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 또 봉조비라고 비조 요거 비겁이요. 붙들어 준다. 188번을 왜 했을까 보면요. 양인국에서 봉인호 생공이에요. 우봉비조라고 하여 징의가 문맥상 흐름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제가 해놨죠. 맞는 거예요. 인호 화국을 이루고 비겁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신진이 아닙니다. 공생봉 함께 생하는 것은 비겁의 도움이다. 인호 화국을 이루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봉인하고 신까지는 빼야 되겠죠. 왕가지, 왕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시로서 임수, 투로 갱묘, 더욱 묘하게도 했고요. 신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인호하국과 신진, 설화, 생금이 공수, 붙들어주죠, 물을. 득, 바로 정, 득, 기재,
수화기제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화가 많고 여기는 수가 있으니까 수화기제를 이루었다. 소위 조등과갑,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를 하고 사판, 연등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장악했어요. 잡을 장자거든요. 병형 중임, 병권과 형권을 중임을 맡았어요. 집 잡았다. 생살대권, 너 죽어라 살려라 하는 큰 권한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살만 이렇게 용신을 쓰고 더군다나 용신 대운으로만 흐른다면 이 무술 대운만 빼고는 다 좋은 운이죠. 다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제가 평주를 했는데 명리학사가 여기서 나와요. 제 논문에. 그럼 이걸 안 읽어 드릴게요.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다음 강의 때 이걸 읽고서 참고적으로 대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음 명리학사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사례명조는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아주 좋죠. 자,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책론으로 지수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 목 1.6, 화 6.3, 토 1.2, 금 2.1, 수 2.1로 역시 화오행이 초가종주 오행이 되어 이를 극제하는 수오행을 구하니 일지의 임수가 6이고 조용으로 일지의 그렇죠. 임수가 6이고 그러면 일지가 아니죠. 시지죠, 시지. 시지도 아니죠. 시간이죠. 시간. 시간의 임수죠. 시간. 네. 시간의 임수가 6이고, 조용으로 일지, 신중, 임수가 4로, 통력 10으로 수를 용신을 하였다. 양인격을 편관인 용신, 상신이죠. 분명히 상신이에요. 제복하고 치운론에서도 이 상신을 돕는 재성으로 흐르면 혹격이 된다고 하였다. 이거 분명히 각주 처리한 거 보니까, 자평진전을 끌고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양인용관, 양인용관에선 즉, 운이 조관, 관을 돕는 것으로 가면 반긴다. 자평진전 평주 곤 5에 앞에 책 36페이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봅시다. 사례명조 몇 번일까요? 한번 봅시다. 427번이네요. 이거 아니네요. 내려다 봤네요. 네, 427번이요. 네, 좋죠. 아까 지적했듯이 무술대운만 피하고 나면 이 임대운까지 아주 계속 좋은 운이 들어오죠. 생살여탈권을 딱 잡을 수 있죠. 좋은 사주입니다. 428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아주 그대로 딱 손댈 거 없네요. 올해 태어난 병화 일주예요. 앞에 거하고는 조금 급수가 낮다고 설명을 하세요. 양인격인데도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용신, 아까는 병신과 인과 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진 수국을 이루고요, 인호 화국을 이루는데 이 인목이 있어서 그 화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임진이라는 근이 있다 치더라도 용신과 그러니까 상신과 이건 상신을 도와주는 구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튼 상신과 거리가 떨어졌어요. 상신을 돕는 것이. 차여 전 팔자 개동 8글자는 모두 같아요.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죠. 전즉 자화신금인데
공생, 임수 유정하죠.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신금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차즉 신금이 제 연지에 있어요. 그래서 원격 멀리 떨어져 있고 충피 피겁 소탈, 이게 지금 천간이 지지를 뭐예요? 눌러준다고 하지만 말이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신금은 뭐죠? 화에 갇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지운 신운에 만나도 생사를 하긴 하는데, 또 갑자 유년에 회, 성, 살국을 이루어서 충거 양인을 충거하니 그래도 다행인 것은 향방은 됐어요. 향방은 됐어요. 향방에 올랐어. 그러나 그 후에는 일조운정, 그 벼슬길에서 한번 막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전조와 앞의 명조와는 천연지격이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신금이 부접 임생직이라, 신금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차조는 병인 일생이고 전조는 병신 일생인데, 전조는 병인 연생인데 차조는 병신 연생으로 차이는 일목과 신금의 연지와 일지만 바뀌었을 뿐인데, 두 사람 사이의 운명의 차이는 천연지 격자라고 한 것은 중주자인 철조님은 신금이 임수를 가까이 있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용신과 시신이 떨어져 있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이론은 정단님과 저도 인정하는 이론이다. 용신의 자리와 시신의 자리가 연주와 시주에 원격되어 있으면 허울만 좋은 사주가 된다. 무게중심 체형, 오행체형론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앞에 조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신과 시신이 원격에 있으면 대어는 같이 흘러도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 흥미로울 뿐이다 라는 것이죠. 같이 봅시다. 똑같아요. 용신 잡는 것은요. 428번이니까요. 네, 같아요. 아주 똑같은데도 안 좋은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사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신과 시신의 자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격으로 얘기하면 상신이죠. 상신을 돕는 걸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튼 용신을 보호하는 건 구신이고요, 용신을 돕는 건 상신은 맞아요. 그러나 상신에서 또 시신을 어떻게 상신의 시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신의 시신, 그렇죠. 상신의 시신이라고 하죠, 격국론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천연차가 나는 사주도 있더라. 좋아야 되는데 라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상신과 시신의 차이가 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이런 이론도 분명하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강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리학사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인격, 아마 금수 양인격인가요? 목화 양인격인가요? 정말 말씀을 드리다가도 잊어버려요. 네, 오늘 그런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